신칸센은 비쌉니다. 얼마나 비싼가 하면 이만큼 비쌉니다. 싸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죠. 일본의 여행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이면 구매 가능한 재팬 레일 패스는 JR64의 모든 열차 무제한 승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7일권 5만엔으로 도쿄 아오모리 1.5왕복 정도 할 거 아니면 손해예요. 승차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는 할인 요금도 있지만 할인폭도 30% 미만이고 무엇보다 빛의 속도로 매진됩니다. 하지만 여기 신칸센을 가장 싸게 탈 수 있는 티켓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큐패스입니다. 2024년 처음 출시된 이래로 매년 2월에서 3월 중 약 한 달간 한정으로 발매하고 있습니다. JR 동일본 구간이면 신칸센, 특급 가리지 않고 모든 열차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냐고요? 무려 1일권은 10,000엔, 2일권은 18,000엔입니다. 와, 그럼 신칸센 탈 때는 무조건 이거 사면 되겠네? 약간 조건이 붙어요. 먼저 일본 전국이 아니라 JR 동일본 구간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 신칸센을 기준으로 말하면 도쿄에서 서쪽으로 가는 열차나 도쿄에서 북쪽으로 가는 열차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약은 이용 2주 전까지 JR 동일본의 인터넷 예약 시스템 에키네토에서 해야 합니다. 또 이용 가능한 날은 발매 기간 중에 평일로 한정됩니다. 또 이 티켓으로 지정석 예매는 1일권은 2회까지, 2일권은 4회까지입니다. 그 외에는 자유석이나 입석을 이용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유석이 마련돼 있지 않은 구간의 이용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좀 복잡하니까 개요란에 써놓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동일본, 평일, 2주 전까지 에키네토, 그리고 지정석은 2회까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슈퍼 가성비 티켓 큐패스의 뽕을 뽑아볼 거예요. 토호쿠 지역의 세계현, 아오모리, 이와테, 그리고 미야기에 갈 겁니다. 이동거리는 왕복으로 1427.4km, 이 세 현을 합친 면적은 약 32,000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도쿄에서 아오모리, 아오모리에서 모리오카, 모리오카에서 센다이, 다시 센다이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정규 운임으로 예약했으면 42,120엔, 큐패스가 있으면 77% 할인이네요. 먼저 도쿄에서 아오모리까지 오전 6시 발 하야부사 첫 차를 탑승했습니다. 신칸센은 법적으로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소음과 진동 문제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시가 딱 되는 순간 도쿄를 비롯해서 오사카, 후쿠오카 등에서 일제히 신칸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전 6시 정시대로 도호쿠 신칸센이 출발했습니다. 아오모리까지 약 3시간 20분, 647km의 여정입니다. 도시의 미명을 뒤로하며 북쪽으로 나아갑니다. 푹 자다가 3시간 정도 뒤에 창밖을 보니 온통 눈밭이었습니다. 3월 초였는데도 눈이 이렇게나 많이 쌓여있는 걸 보니까 꽤나 멀리까지 왔구나 싶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 종점인 싱아오모리에 도착했습니다. 싱아오모리는 신칸센 정차역이지만 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심시가지는 아오모리역인데요. 아오모리역까지 다시 제레선을 타고 이동합니다. 로컬선의 특징으로는 배차 간격이 길다는 점이 있죠. 싱아오모리에서도 약 30분간의 대기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화물열차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화물열차의 선두기관차는 대부분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을 띠는데요. 빨간색은 교류 구간용, 파란색은 직류 구간용입니다. 9시 41분 아오모리역 방향으로 가는 701개 전동차가 도착했습니다. 겨울이 춥고 무엇보다 눈이 많이 오는 토호쿠 지방에 맞춰 설계된 차량입니다. 오전 10시 아오모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오모리의 랜드마크 아오모리 베이브리지도 눈앞에 보입니다. 아오모리역에는 JR뿐만 아니라 아오이모리 철도라는 제3섹터 회사의 노선도 운행 중인데요. 큐패스로는 이 구간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오모리까지 왔으니까 신선한 해산물을 먹어야죠. 아오모리와 홋카이도 사이의 츠가르 해협은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해산물의 산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해역에서 잡힌 참치가 유명한데요. 매년 일본에서 뉴스로 보도되는 새해 첫 참치, 이치반 마구로도 이곳 츠가르 해협에서 잡히는 겁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서 아오모리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아오모리 교사이 센터에 왔습니다. 이곳 교사이 센터의 명물은 노케동, 20장에 2,200엔, 한 장 190엔에 판매하는 티켓을 사서 시장을 돌아다니며 밥 위에 원하는 횟감을 얹어 먹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횟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장에서 3장 정도를 지불해서 2~3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새우, 연어 뱃살, 마그로, 쥐우또로, 참돔, 대방어, 잿방어, 가리비, 고등어, 정어리를 담았습니다. 친구는 특이하게도 고래를 담았는데 물에 빠진 소고기 육회 같은 느낌이었대요. 재료도 신선하고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골라 담을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네부타 박물관 여기다.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관광도 해야죠. 아오모리의 랜드마크 베이브리지 앞으로 보이는 갈색 건물은 네부타의 와라세라고 불리는 네부타 마쓰리 박물관입니다. 네부타 마쓰리는 연평균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축제인데요. 이렇게 화려하게 꾸민 등록을 끌며 마을을 도는 행사입니다. 박물관 입장료는 620엔, 아주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박물관 내부는 촬영도 가능할 뿐더러 체험형 프로그램이나 공연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마쓰리 때 연주되는 악곡을 잠시 들어볼게요. 딱 3명이서 연주하는데도 이 정도 박력입니다. 실제 마쓰리 때 보면 아주 장관일 듯하네요. 이 뒤에는 북이나 이거 뭐라고 하지? 심벌을 실제로 연주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네부타 마쓰리의 역사와 발전, 그리고 네부타 마쓰리를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마쓰리를 보고 듣고 심지어는 만질 수까지 있었어요. 일본 박물관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아오모리 베이브리지 앞으로 보이는 창고 같은 건물은 A팩토리, 아오모리의 명물 사과와 관련한 여러 상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특산관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이따 다시 들러주기로 하고 먼저 아오모리와 홋카이도를 이어주었던 세이칸 연락선 하코다마루를 볼 거예요. 왜 과거형이냐 하면 세이칸 연락선 하코다마루는 1988년을 끝으로 더 이상 운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이칸 연락선은 원래 홋카이도의 철도 인프라를 운송하기 위해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운행 종료 시까지 JR 홋카이도에서 운영했습니다. 배의 측면에 국철 로고도 보이네요. 아오모리역이 바다와 매우 가까운 것도 이 세이칸 연락선과의 연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하코다마루는 현재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세이칸 연락선이나 1988년 이전의 철도 관련 물품들, 그리고 당시의 아오모리의 생활과 관련한 물건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또 그때의 귀빈실이나 승무원실, 선장실 등도 보존되어 있었어요. 조타실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는 스가르 해협이 펼쳐져 있네요. 스가르 해협은 남북으로 폭이 약 20km 정도로 국제법상 영해 기준을 적용하면 해협 전체를 영해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스가르 해협에서 일본의 영해는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해안선에서 약 5.6km 정도로, 다시 말해 가운데 수 킬로미터 정도는 공해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수많은 상선의 항로로 사용될 뿐더러 간혹 타국의 군함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영상을 찍을 때는 바다 건너 육지가 홋카이도인 줄 알았는데 같은 아오모리현의 스가르 반도와 시모키타 반도였습니다. 조타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왔더니 예상치도 못했는데 왕년의 철도 차량들이 잠들어 있는 차량가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란 차량은 철도 우편차 스유니 50입니다. 철도 우편 차량은 당시 우정국 소유의 철도 차량으로 우편 운송 및 업무를 볼 수 있게 개조된 차량입니다. 여기 보이는 스유니 50도 국유철도 50개 객차를 개조해서 내부에서 우편 분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우편차는 1986년 일제히 폐지됐습니다. 뒤이어 보인 차량은 키아 82, 특급 기동차 키아 80개의 후기형 모델입니다. 또 이게 굉장히 낭만이거든요. 일단 기동차, 전기를 쓰지 않고 디젤의 힘으로 나가는 열차입니다. 또 특급, 빠르게 먼 지역까지를 이어주는 한 랭크 위의 열차라는 거죠.
무엇보다 일본 철도 마니아 사이에서는 국철색이라고 불리는 국유철도 시절의 특급 열차 특유의 도장이 참 멋있습니다. 키아 80개는 일본 최초의 특급형 기동차입니다. 특급 열차도 그 이전에 있었고 기동차도 그 이전에 있었지만 특급 기동차라는 조합은 이 친구가 최초예요. 총 380차량 제작되어 홋카이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활약했지만 지금은 전량 폐차됐습니다. 모든 업무를 끝내고 헤드마크도 로고도 다 떼인 채로 잠들어 있는 모습에서 어딘가 모르게 장엄함이 느껴집니다. 즐겁게 하코다마루도 구경했으니까 간식을 먹고 다음 도시로 이동해 볼게요. A팩토리에서는 명물 사과파이를 먹었습니다. 가끔 사과파이 먹어보면 사과 식감도 죽고 설탕 맛만 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파이로 만들었는데도 사과 맛, 사과 식감이 모두 살아있었어요. 아무튼 A팩토리에서 몇 가지 오미야게도 좀 사고 싱야오머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1시 50분 이제 신칸센을 타고 모리오카로 갈 거예요. 아오모리에서 모리오카 가는 신칸센 구간은 자유석이 없습니다. 그럼 지정석 이용이 강제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공석에 앉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 공석이었으면 어떡하냐고요? 다른 손님의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서 있으면 됩니다. 아무튼 1시간쯤 달려서 오후 3시 두 번째 도시 모리오카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오카에서는 원래 냉면을 먹고 싶었지만 지금 먹어버리면 저녁 먹을 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구경만 하기로 했습니다. 역 앞에 흐르는 키타가미 강 위 가이윤바시에서는 절경이 보입니다. 해발 2038m의 이와테산입니다. 현재도 화산 활동이 보고되는 활화산이라고 합니다. 번화가를 지나 조금 가면 모리오카현 지방법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이시와리 벚꽃이 있습니다.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를 가르듯이 자라난 수령 360년 이상의 벚나무입니다. 이곳은 지방법원이 되기 전에는 원래 모리오카 번의 번주 남부가문의 정원으로 쓰인 곳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1600년대 어느 날 정원에 있었던 이 거석에 낙뢰가 떨어졌는데 그로 인해 돌이 반으로 쪼개졌다고 합니다. 그때 우연히 그 틈에 벚꽃 종자가 들어와 자라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에 이른다는데요. 전승치고는 꽤나 있을 법한 이야기네요. 하나도 놀라운 건 최근 이 근방에서 야간과 아침에 곰 목격 사례가 있다는 경고 문구였습니다. 나름 시가지 한복판인데도 말이죠. 온 김에 근처에 있는 모리오카 성터에도 가봤습니다. 여기도 1874년 메이지 정부의 폐성령에 의해 철거됐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원래 성을 존속시키려고 했지만 막상 이용하려고 보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그냥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여기 대자만 남아있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원래 여기에는 서구식으로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은 남부 가문 최후의 번주 남부 토시나가의 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리오카에서 짧은 관광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도시 센다이로 가려고 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전혀 계획하지 않았지만 차세대 신칸센 실험기 알파X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알파X는 차세대 신칸센의 최고 영업속도 향상을 목표로 2019년에 도입된 실험용 차량입니다. 실험용 차량답게 앞쪽과 뒤쪽의 선두 차량의 모양이 다르다던가 전력 공급 장치인 판타그라프를 여러 종류 장착한다던가 일반적인 열차와는 크게 다른 사양을 갖췄습니다. 할 수 있었다면 1호차와 10호차 모두 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1호차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쪽은 10호차로 전면부가 22m나 됩니다. 1호차도 16m로 코가 만만치 않게 길어요. 2025년 알파X의 시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될 신형 신칸센 20개의 제작 및 도입이 발표됐는데 원래 목표였던 최고속도 향상은 아쉽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알파X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운행시간표를 봐도 언제 어디에서 달리는지 실려있지 않거든요. 물론 SNS의 목격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해 볼 수는 있지만 예측 정확도가 항상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사실상 시속 360km로 달릴 수 있는 네이클로버 같은 거죠. 운도 좋았으니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센다이로 갈 거예요. 센다이에 도착하면 오후 5시가 좀 넘어서 뭘 하지는 못하고 밥만 먹고 도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센다이 예전에 왔을 때 정말 맛있었던 이자카야가 있어서 가게를 고민할 일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정석 예매 없이 모리오카와 센다이 구간을 이용할 때도 특별한 룰이 붙습니다.
모리오카와 센다이 사이에 정차역이 있는 하야부사호, 하야테호, 그리고 코마치호의 공석 혹은 입석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아오모리에서 모리오카까지는 그래도 절반 정도까지는 앉아서 갈 수가 있었지만 모리오카에서 센다이 구간은 설 자리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큐패스 사용 기간이 되면 이렇게 이용객이 많아집니다. 입석은 뭐 감수한다고 치더라도 지정석 예매는 꼭 예약 접수를 시작하는 한 달 전 10시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열차에 지정석을 예매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의 마지막 도시이자 도호쿠 지역 최대의 도시, 인구 약 110만 명의 센다이시입니다. 센다이시가 속해 있는 미야기현의 전체 인구가 220만 명인데 절반가량이 센다이시에 살고 있는 셈이죠. 일본도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가 사회 문제인데요. 센다이는 그런 가운데 비교적 최근까지 인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을 피크로 현재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날의 저녁은 작년 9월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토링하스키다또 사케비타이라는 이자카야입니다. 이곳은 2,700엔으로 2시간 동안 냉장고에 있는 일본주를 마음대로 따라 마실 수 있는데요.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진 찍는 걸 깜빡해서 홈페이지의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먼저 다른 안주가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 겸 이브리가꼬를 먹었습니다. 이와테 이웃한 아키타현의 명물인데요. 무 같은 야채를 절인 걸 훈제한 요리입니다. 절임류의 깔끔한 맛이 있으면서도 훈제 특유의 중후함이 같이 느껴져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실 맛이에요. 약간 단무지로 육포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또 오늘의 해산물 3종 세트도 시켰습니다. 왼쪽부터 참돔, 연어, 그리고 가장 끝쪽은 고등어입니다. 오전에 먹었던 녹개동은 신선도 체급으로 누르는 느낌이면 이건 요리를 맛있게 한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운데 있는 연어가 너무 맛있어서 이건 나중에 단품으로 또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센다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소혀구이, 규탄도 먹었습니다. 고기도 물론 맛있었지만 이 옆에 같이 딸려있는 이 츠케모노가 진짜 맛있어요. 특히 고추를 된장에 절여 넣은 남반 미소스케가 적당히 매콤하니 딱 밥도둑입니다. 이건 일본주인데 무슨 미에로 화이바처럼 오렌지색이었어요. 신기해서 나중에 찾아보려고 사진을 찍어뒀는데 생각해보니 병을 찍었어야 알아보죠. 일본주 단점이 이렇게 좀 훅 간다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맛있는 안주에 맛있는 술, 즐겁게 이야기까지 하니까 어느덧 집에 갈 시간입니다. 다시 센다이역으로 돌아가서 뭐 그냥 가면 아쉽기도 하고 신칸센 시간까지 시간도 있고 하니 센다사료에서 센다 쉐이크를 마셨습니다. 센다는 에다마메를 만드는 푸콩을 찧어서 설탕을 버무린 도호쿠 지역의 간식이에요. 보통은 떡에 넣어서 먹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단 거 안 좋아하는데 센다만큼은 진짜 맛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센다에 트라이 하시길 바랍니다. 센다 쉐이크도 시원하게 때리고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갑니다. 티켓으로 34,000엔이나 이득을 봤다는 생각을 하니까 괜히 더 만족도가 올라가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일본 여행하실 때는 자신에게 맞는 티켓을 찾아서 뽕을 뽑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